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학기 1차 고사 한빛고등학교 1학년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어서 기말고사 대비도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한맥 국어학원에서 우리 한빛고등학교 1학년 이번 시험을 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흐뭇했고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 범위 그럼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빛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는 천재박 국어 교과서 사용하고 있고요. 시험은 지난 4월 24일 수요일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제법 많았습니다. 자, 한빛고등학교는 늘 항상 외부 작품이 많은 학교였어요. 교과서 범위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단원 1-1의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명 화법, 대화의 원리 부분이 시험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부분에 있어서는 2단원부터 자, 우리 정기용 님이 저술하신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는 수필 작품, 그리고 박지원의 고전소설인 허생전, 그리고 3-1단원의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는 타이틀의 의문의 변동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 그리고 4-1단원의 정지용의 향수 부분까지가 교과서 시험 범위였고요. 자, 외부 작품 비중도 굉장히 커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외부 작품으로는 백석의 여운한 골쪽, 그리고 이용학의 낡은 집이 정지용의 향수와 함께 엮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빛고등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어진 시험 범위 외에 시험 당일에 여러분에게 처음 선보이는 낯선 문학작품, 그리고 낯선 외부 지문, 낯선 보기 박스를 많이 주는 학교예요. 즉 수능형으로 여러분의 내공과 여러분의 기초 소양을 평가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출제 경향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에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 기초 실력이 정말 탄탄해야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좌측에 우리 교과서와 외부 지문의 비중, 그리고 문항수 출제 비율 한번 살펴보죠. 자, 일반적으로 교과서 중심의 시험 패턴에 익숙했던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한빛고에 진학하면서 교과서의 비중, 그리고 또 외부 지문의 비중, 그리고 학습지 단독의 비중, 그리고 교과서와 학습지를 섞어서 출제하는 그 비중 모두 경험을 해보셨는데, 여기서 학습지라는 건 학교 유인물을 뜻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인물의 비중이 한빛고등학교는 굉장히 큰 편이고요. 답안 작성과 그리고 그 부분을 공유를 해주는 걸 좀 빨리 해주셔야 돼요. 다행히도 이번 1학년 학생들 너무너무 잘 해주신 덕분에 사전에 준비가 잘 되었던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과서의 비중도 38%인데 이에 못지않게 외부 지문과 학습지, 그리고 교과서와 학습지를 합쳐서 출제한 이 비중이 만만치 않아요. 즉 나머지 62%는 전부 다 교과서 외적인 부분에서도 골고루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교과서 외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학교라는 거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영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법, 즉 대화의 원리 부분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예년부터 한빛고등학교는 대화의 원리 부분이 많이 어렵거나 문항수가 아주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비교적 좀 경미하고 라이트하게 되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제 비중은 8% 정도로 환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 많거나 혹은 난도도 그리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학의 비중과 문법의 기준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특히 여러분 문법의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무려 38%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많이 시킨 덕분에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기량이 향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많이들 잘 보는 편이 이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시와 소설, 수필, 그리고 여러 갈래들을 종합해서 내는 갈래 복합으로 제가 세분화해봤는데 압도적으로 늘 언제 어디서나 그러했듯 시의 비중이 가장 큰 학교입니다. 오히려 산문보다는 시에서 문항을 좀 많이 내는 편이고 2학년 기출 분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년부터 우리 한빛고등학교는 시의 비중이 커요. 그게 현대시가 되었든 고전시가가 되었든 시의 비중이 좀 큰 학교이다
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오른쪽에 도표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문법의 비중과 시의 비중이 중요하구나, 학습지의 비중, 외부 지문의 비중이 크구나 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문항수가 한 2개 정도 더 늘었어요. 그래서 토탈 26개. 작년 1차 고사 때는 24문항이었거든요. 2문항이 들어서 총 26개의 문제에 100점 만점 모두 다 객관식으로만 내는 것도 한빛고등학교의 특징이고 2학년도 동일합니다. 서술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술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반면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이 어렵고 외부 지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수능형으로 가겠다의 의지가 강한 학교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아요. 자, 영역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범위가 이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그리고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즉 대화의 원리 부분은 비교적 경미합니다. 난도도 제가 보았을 때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았어요. 다 맞춰야 되는 문제이고 실수로 이런 부분에서 오답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허생전 비중 씁니다. 소설에서는 이제 고전소설 중에서 허생전은 일반적인 고전소설보다는 좀 독특한 구성이 많아요. 미완의 결말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상세한 그런 개연성에 입각한 서술이라든지 실학사상의 반영이라든지 내용도 어렵고 양도 많고 발단에서 결말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꼼꼼히 해둘 필요가 있고 비중도 늘 크고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객관적인 난이도 자체가 아주 낮아 이러진 않지만 작년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조금 쉬워졌다라고 봐지고요. 정지용의 향수, 그리고 이홍학의 낡은 집, 백석의 여운한 골쪽, 그리고 16번 문항 보시면 이 세 작품을 엮어서 한꺼번에 함께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다행히도 이 세 작품을 모두 엮어서 내는 문제의 비중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각각 모두 다 이 세 작품 모두 그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혹은 안타까움, 즉 고향과 관련된 작품이었어요. 낡은 집은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이 터전과 삶을 잃은 우리 민족의 그 유랑하는 민족의 비애감을 나타내는 시긴 했는데 향수와 엮어서 낼 만한 여러 장치들이 많은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작품에 대한 인지 여러분이 좀 얼마큼 되었을까요? 사실 산문시이기도 하고 서사시도 들어있었고 막판에 추가가 된 작품이라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자꾸만 중학생 때 그 습관대로 주어진 범위만 달달달 공부해야지는 이제 위험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초 내공을 쌓아서 내가 미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처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문법은 교과서와 이 유행물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제가 꼼꼼하게 필기해 드린 필기노트 있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충실히 돼야 여기 보시면 난도가 높은 상 문제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원생 분들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제가 야단도 많이 치고 잔소리도 정말 많이 했는데 클리닉도 여러 번 동원시켰고 그래도 성실하게 잘 따라주어서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쉬움이 있었던 학생들 다음번에 더 단점을 보완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세한 우리 시험 문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항별로 제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굵직한 특징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자, 교과서 및 학교 유인물 그 수준으로만 내진 않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한빛고는 그 수준 이상으로 고난도 문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특히 응용 문항이 많이 나옵니다. 자, 19번과 21번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특정 사례가 무슨 현상이야, 교체 현상이야, 탈락 현상이야, 혹은 비음하야, 유음하야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해당 내용과 같이 보기 박스를 주고 해당 내용에 입각해서 예, 아니요를 잘 판단을 해야 교체인지 교체가 아닌지 그리고 역행 동화인지 순행 동화인지 그리고 자음끼리에 만나는 동화인지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동화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물어보고요. 해당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나오는 21번 문항도 한번 보시면 실제 표준 발음법 이 조항과 많이 엮어서 문제를 내는 편이에요. 이러한 문항이 적지 않게 나오고요. 배점도 비교적 높습니다. 자, 전부 다 지금 18원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9항 역시도 비음화에 대한 얘기, 20항 역시도 비음화의 얘기이네요. 즉 18, 19, 20번이 모두 다 표준 발음법의 규정을 토대로 비음화의 3가지 유형을 묻는 문제였어요. 즉 해당 규정과 조합을 해서
올바른 이 의문의 변동이 반영이 된 그 발음을 찾는 문제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2번으로는 제가 무엇을 갖고 왔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 당일에 처음 선보이는 낯선 외부 작품과의 연계 문항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번에는 정일근의 흑백사진이라는 이 처음 보는 작품과 함께 문항을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이 서로 비슷한 것들, 다른 것들, 정지용의 향수와 함께 엮어서 냈는데 가령 지금 정답 이 친구는 다 맞췄어요. 100점을 맞은 친구의 시험지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즉 공간각적 심성, 특히 청각의 시각화라는 현상 나타났었던 거 여러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과 같이 공간각적 심성이 이 시험 문제에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허생전과 함께 지금 김은의 소설 남한산성을 또 각색을 했던 시나리오 작품 남한산성 실제 영화로 개봉을 했었죠. 자, 김상원과 최명길의 대화를 토대로 친명이냐 혹은 친청이냐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습득을 한 이후에 김상원은 어떤 입장이고 최명길은 어떤 입장이지,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김상원은 친명이었어요. 그래서 명분을 중시하고 최명길은 친청이다. 이제 청나라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실리를 추구하는 어찌 보면 허생이나 박지원과 같은 입장이 되었겠죠. 해당 내용 분석을 하고 반드시 메모를 한 다음에 철저하게 이 학생처럼 1번에서 5번 선지 OX를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문장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눈으로 읽지 마시고 밑줄 손으로 치고 끊고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도 해가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특징으로 제가 유념했던 것은 작품별 표현상의 특징의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이건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에서 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정지용의 향수와 이용학의 낡은 집 그리고 백석의 여운한 골쪽이라는 세 작품을 한꺼번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특징을 고를 수 있으려면 각각의 틀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제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1번 문제부터도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도 결과적으로는 표현상의 특징, 즉 서술상의 특징,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인지하고 여러분 오답이 없도록 만점에 가까운 학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평입니다. 자, 우리 한빛고 1학년 역시나 늘 그래왔듯 문법 문항의 비중이 가장 크고 전년도 같은 시험에 비해서는 평이해졌습니다만 다른 학교 시험에 비해서는 여전히 고난도라고 봐져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년에 비해서 한빛고 수준보다는 조금 쉬워진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교과서 본문과 학습활동에서 문항 많이 내고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학교 유인물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유인물 관리 잘 하시고 수행평가 대비 잘 하고 잘 챙기고 답안 작성 잘 하신 다음에 저에게 꼭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어찌 보면 여러분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능을 치를 학생이라면, 수험생이라면 가장 많이 기량을 끌어올려야 할 부분이죠. 시험 당일에 처음 선보이는 외부 작품과 연계를 묻는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되었고요. 종합하면 그래도 여러분 실력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기에 시험들을 잘 본 학생들이 많아서 1등급 컷은 저는 96, 조금 더 좀 깐깐하게 잡으면 98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 정도 틀리면 1등급은 그래도 정원이 비교적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준비 방향 같이 한번 보고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학교 유인물을 중심으로 반드시 꼼꼼한 개념 파악,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정독을 하시고 요약하는 습관, 써보는 습관, 질문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고난도 문법 문항의 비중도 크고요. 난도도 높아지고요.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대비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문법을 미리미리 당겨서 암기하시고 대비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작품에 반영된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의 문맥적인 의미 혹은 작품에서의 기능
이 부분 제대로 파악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 부분 절대 여러분 어긋나지 않도록 반드시 기초에 충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여러분 시험 당일에 선보이는 낯선 외부 작품과의 연계를 묻는 경향이 정말 한빛고 1학년이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문해력이 향상되어야 하고요. 작품 해석에 대해서 내가 아는 작품만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작품도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기초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들 온전하게 끌어오르려면 여러분 저희 한맥 국어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공부해서 잘 대비해서 우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대비해서 좋은 등급으로 마무리합시다. 2학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 실력 향상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대비하고 또 중간고사 치르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5월 18일, 19일부터 시작하는 기말고사 2차 고사 대비도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험 또 우리 성공적으로 대비